노후에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 돈이 적어도 행복한 사람의 차이. 지금부터 그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노년의 삶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세월의 흐름 속에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하고 주름은 깊어지며 우리의 걸음걸이는 조금 느려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려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83세를 넘어섰고 100세 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은퇴 후 20년, 30년을 더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일반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길어진 노년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보내느냐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년의 삶에서 경제적 안정이 왜 중요한가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더라도 어떻게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는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 삶의 두 측면입니다. 자, 이제 함께 노년의 경제적 안정과 정신적 풍요로움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크게 직면하는 경제적 부담 중 하나는 바로 의료비입니다. 건강은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가치와 중요성이 커집니다. 또한 의료비 지출도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인당 평균 의료비는 40대 성인의 약 4배에 달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을 앓게 되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질환들은 지속적인 약물 치료와 정기적인 검진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예상치 못한 큰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있다고 해도 비급여 항목이나 선택 진료비 등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증 질환이 발생했을 때 그 부담은 상당합니다. 더불어 고려해야 할 것은 장기 요양의 필요성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15%는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의 비용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월 평균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소요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과 가족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지만 등급을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고 모든 비용을 커버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노년기의 건강 변화와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세대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교육비, 결혼 자금 등 자녀를 위한 지출에 인생의 많은 부분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노년에 대해 생각해 볼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된 노년은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고 자존감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자녀들도 이제는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어깨에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얻는 것은 우리도 자녀도 원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 독립은 자신의 선택과 결정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는 노년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주거 환경의 변화, 또는 기타 긴급한 상황에서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다면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경제적 안정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생각했던 노후 생활비와 실제 필요한 생활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폐 가치를 감소시키고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20년 전 100만 원으로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지금은 200만 원이 넘어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이 30년을 더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그 기간 동안의 인플레이션 효과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로 인해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요금, 인터넷 비용, 디지털 서비스 이용료 등은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지출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서비스들은 거의 필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러한 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생활 수준을 급격히 낮추지 않고도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며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노년기는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취미와 관심사를 탐구할 수 있는 황금기이기도 합니다. 일과 가족 부양에 쫓기며 살아온 세월 동안 접어두었던 자신만의 꿈과 취미를 다시 찾는 시간입니다. 여행을 떠나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은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에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취미와 여가 활동이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이 있다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경제적 여유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타인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독립성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불안정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러한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불안은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등의 정신 건강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내일 식비를 어떻게 해결할까?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하지?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할까? 등의 걱정은 노년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은 정신적 평화와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미래에 대한 지나친 걱정 없이 현재의 순간을 즐기고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경제적 여유가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었을 때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이 말하는 바입니다. 노후 준비는 이상적으로는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늦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50대라면 아직 소득이 있는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저축을 늘리고 부채를 줄이며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때입니다.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해보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60대에 접어들었다면 자산 보전과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고위험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 수령 시기와 방법을 검토하고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70대 이상이라면 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건강 관리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상속 계획이나 증여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연령대에 있든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 소득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국민연금의 가치는 생각보다 큽니다. 평생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은 수령 시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65세부터 수령하는 것이 기준이지만 조기 수령이나 지연 수령도 가능합니다. 조기 수령은 빠르면 빠를수록 감액률이 높아지고 지연 수령은 늦출수록 증액률이 높아집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 다른 소득원의 유무, 기대 수명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수령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연금은 크게 세제적격 개인연금과 세제비적격 개인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제적격 개인연금은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세제비적격 개인연금은 납입 시 세제 혜택은 없지만 수령 시 이자 소득세만 부과되어 실질 수령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미 개인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은 연금 수령 방식과 수령 시기를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당장 목돈이 생기지만 연금식으로 받을 경우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이 됩니다. 본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투자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가 가능했지만 노년기에는 원금 보전과 안정적인 수익이 더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년기에는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이나 예금 같은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보수적인 투자만 고집하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부분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저금리 시대에는 예금이나 적금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국채, 회사채, 배당주, 리츠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상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 사기나 고위험 상품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투자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너무 좋은 조건이나 확실한 수익을 약속하는 상품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는 반드시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상품에만 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산의 대부분을 주택에 투자해 왔습니다. 노년기에 이러한 주택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옵션은 다운사이징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부부만 남게 되면 현재의 큰 집을 팔고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집으로 이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차액만큼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관리비와 재산세 등의 지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옵션은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 형식으로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에 계속 살면서도 매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 재산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가족과 충분한 상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옵션은 임대입니다. 여유 공간이 있다면 일부를 임대하여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인 룸메이트를 구하는 시니어 쉐어하우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외로움도 덜고 수입도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본인의 상황과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정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는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세금 혜택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잘 활용하면 노후 생활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65세 이상은 일반 건강검진을 2년마다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 부담도 경감됩니다. 특히 임플란트와 틀니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교통비 측면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 거주 지역의 혜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일정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도움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존감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주거급여, 에너지 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니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을 통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많을수록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본적인 생활 필요를 충족시킨 이후에는 소득의 증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줄어듭니다. 즉, 기본적인 의식주와 의료, 안전이 보장된 이후에는 추가적인 경제적 풍요가 행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행복은 종종 물질적 풍요보다는 다른 요소들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건강, 의미 있는 관계, 자율성, 목적의식 등이 노년의 행복에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행복 연구에서는 75년간 사람들의 삶을 추적한 결과 행복의 가장 큰 결정 요인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좋은 관계였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따뜻한 유대 관계가 노년의 행복과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험이 소유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비싼 물건을 사는 것보다 의미 있는 경험을 하는 것이 더 지속적인 행복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도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노년의 행복을 위해서는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삶의 다양한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에는 소박한 생활의 미학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평생 동안 모아온 물건들 중에는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간소화하는 과정은 단순히 공간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마음의 여유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은 적게 소유하고 더 많이 경험하라는 철학입니다. 이는 특히 노년기에 매우 적합한 생활 방식입니다. 물건을 줄이면 관리해야 할 것들이 줄어들어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의미 있는 활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 습관을 재고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인지 단순히 욕구에 의한 것인지 구분하는 습관을 들이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경제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단샤리 철학은 버리고 팔고 떠나는 것을 통해 삶을 간소화하고 본질에 집중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철학은 노년의 삶에 큰 통찰을 줄 수 있습니다. 소박한 생활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오히려 더 큰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더라도 마음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공유 경제는 노년층에게도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유 경제란 물건이나 서비스를 소유하는 대신 필요할 때만 대여하거나 공유하는 경제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주 사용하지 않는 도구나 장비는 구매하는 대신 대여하거나 이웃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어 자원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무료 또는 저비용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도서관, 공공체육시설, 노인복지관 등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관에서는 건강관리, 교육, 문화, 여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공공 서비스를 활용하면 비용 부담 없이도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의미 있고 즐거운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먼저 걷기,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의 간단한 운동은 거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 산책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독서는 적은 비용으로 무한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도서관을 활용하면 무료로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으며 노년기에는 평소 읽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 읽지 못했던 책들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정원 가꾸기나 화분 가꾸기도 많은 비용 없이 즐길 수 있는 활동입니다. 식물을 키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큰 만족감을 줍니다. 특히 작은 텃밭을 가꾸면 신선한 채소도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요리와 베이킹도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즐길 수 있는 활동입니다.
평소 도전해보지 못했던 요리법을 시도해보거나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정성스러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는 비용 없이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활동입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타인을 돕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무료 문화 행사 참여, 공공시설 이용, 온라인 강좌 수강 등 다양한 저비용 활동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용보다는 그 활동이 자신에게 얼마나 의미 있고 즐거운지입니다. 노년기에는 평생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와 나누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간 교류는 노년층에게 목적 의식과 자부심을 주고 젊은 세대에게는 귀중한 지식과 통찰을 제공합니다. 멘토링 활동은 자신의 전문 분야나 직업적 경험을 젊은이들과 나눌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학교, 도서관, 지역센터 등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멘토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가족 내에서도 손자녀들에게 요리법, 전통 공예, 생활의 지혜 등을 가르쳐 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의 유산과 전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 나눔 카페나 시니어 강사단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전문 지식이나 취미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연결망을 넓히고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러한 세대 간 교류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서로 다른 세대 간의 이해와 존중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더 통합되고 조화로운 공동체가 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가장 큰 자산은 바로 건강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그 돈을 즐기거나 활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 관리는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 자본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 특히 중요합니다. 걷기, 수영, 요가 등 본인의 체력과 상태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도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지므로 칼로리 섭취는 줄이되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필수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하므로 의식적으로 섭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초기에 질병을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신 건강도 신체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우울증이나 불안감 등의 증상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결국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건강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은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노년기에는 인간관계의 양보다 질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깊고 의미 있는 관계 몇 개가 피상적인 관계 여러 개보다 더 큰 행복과 만족감을 줍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자녀, 손자녀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관계를 유지하세요. 가족 행사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가족의 소소한 일상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젊었을 때의 친구들은 우리의 과거를 공유하고 있어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취미 모임, 봉사활동, 종교활동 등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관계는 신선한 자극과 활력을 줍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소통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화상 통화, SNS, 메신저 등을 통해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렵다면 배우는 것도 좋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입니다. 진정한 소통, 상호 지지, 공감을 통해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관계가 노년의 행복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의 욕구와 지적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은 정신적 활력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은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노인대학, 평생교육원, 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어, 음악, 미술, 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의 수업이 제공되며 대부분 저렴한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좌도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 유튜브, 온라인 교육 플랫폼 등을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는 것도 지적 자극이 됩니다.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외국어 학습, 요리 등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독서 모임이나 토론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지적 자극과 사회적 교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호기심과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라는 생각보다는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노년기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환원하고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봉사활동은 타인을 돕는 보람과 함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됩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좋은 방법입니다. 복지관, 병원, 도서관, 학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합니다. 본인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아보세요. 자신의 직업적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멘토링이나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은퇴 전문가들이 모여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에 자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환경보호, 동물보호, 문화재 보존 등 본인이 관심 있는 사회적 이슈에 참여하는 것도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내에서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손자녀를 돌보거나 가족 행사를 주관하거나 가족의 역사와 전통을 전수하는 역할을 통해 가족 내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봉사와 기여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고 자아 실현을 이루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종종 외부 환경보다는 내면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감사하는 마음과 현재에 집중하는 마음가짐은 노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기르는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밤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작은 일상의 기쁨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면 전반적인 행복감이 증가합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 수련도 현재에 집중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복잡한 과거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훈련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한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변화와 생활 환경의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부정하거나 거부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작은 일상의 기쁨을 발견하고 즐기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일출, 맛있는 음식, 좋은 책,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등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발견하고 음미하세요. 결국 행복은 외부 환경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현재에 집중하는 마음가짐을 통해 더 풍요롭고 평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의 경제적 안정과 행복한 삶의 균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경제적 준비의 중요성과 함께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경제적 안정은 분명 노년의 삶의 질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료비, 생활비, 취미 생활 등을 위해 일정 수준의 경제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풍요만이 행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진정한 노년의 행복은 균형에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와 마음, 의미 있는 인간관계,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 사회에 대한 기여, 감사하는 마음가짐 등 다양한 요소들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노년의 행복이 가능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만의 행복한 노년을 설계할 차례입니다. 본인의 상황과 가치관에 맞게 경제적 준비와 정신적 풍요로움의 균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노년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시간을 두려움이 아닌 기회로 바라보고 의미 있고 풍요로운 황금기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새로운 영상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시니어 분들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사연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 선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노년이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